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효율 기술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죠. 출장지 중 한 곳이 한국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BTS나 K-pop 정도? 사실 그런 것도 제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저 다른 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금 보고 몇몇 데이터를 수집한 뒤 돌아오면 그만이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스콧이라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공학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 고향 보스턴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보스턴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칼바람이 불어대는 추위는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들죠.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추위를 피하기 힘들었어요. 미국의 주택 난방 시스템은 대부분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이게 비효율적인 데다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난방이 고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 안에서도 어떤 방은 더운가 하면 다른 방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겨울이 끝날 무렵 고지서를 받아보면 가족 모두가 한숨을 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문제를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난방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죠. 결국 그 고민이 제가 공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난방 방식은 너무나 오래된 관습에 묶여 있어서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이미 덕트 시스템에 익숙해. 그런 방식으론 성공하기 힘들 거야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과의 만남이 찾아온 겁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인상 깊을 게 없는 평범한 집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마치 훈훈하게 감싸는 것 같았죠.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바닥은 항상 차갑고 딱딱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양말을 신거나 카펫을 깔아야만 겨우 발이 시리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맨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심지어 바닥에서 자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왜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죠?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이거 온돌이에요. 한국 집은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온돌이라니 바닥을 데우다니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장 알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온돌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온돌은 한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해온 전통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바닥 아래에 돌이나 파이프를 깔고 그곳에 뜨거운 물을 흘려서 집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효율이 뛰어나고 바닥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집 안 공기가 훈훈해지도록 만들어진 방식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온돌의 구조와 원리를 조사하며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고민해왔던 난방 문제의 완벽한 해답처럼 보였거든요. 미국에서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라디에이터나 덕트를 통해 뜨거운 공기가 방마다 퍼지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집 안의 모든 공간을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겨울철 난방비는 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온돌은 바닥을 데움으로써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엔 이런 기술이 없을까? 미국 가정집에도 온돌을 도입하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장애물도 떠올랐습니다. 미국 주택 구조는 한국과 다르고 바닥을 데우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바닥 경험이 계속 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온돌에 대한 생각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온돌이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국 가정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시스템이 성공할 리가 없어. 사람들은 이미 라디에이터나 덕트 난방에 익숙한 걸. 하지만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함과 삶의 방식을 미국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었으니까요. 바닥이 따뜻하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죠. 그렇게 연구를 이어가던 중 백악관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곧바로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고 제안서와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냉담했던 반응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결국 백악관에도 온돌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K-플로 히팅이라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다양한 주택 모델에 온돌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초기 설치 비용을 줄이고 기존 주택 구조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죠. 미국 가정의 바닥을 강화하거나 기존 난방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건축 문화와 주택 구조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점차적으로 온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고급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퍼졌지만 점점 일반 가정에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물려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를 줄이는 동시에 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온돌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홈 기술과 결합하여 온돌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보편화되고 있더군요. 저는 이와 같은 혁신을 미국 시장에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방 문화는 천천히 바뀌고 있지만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온돌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가정에서도 이제 바닥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서 시작된 따뜻한 바닥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제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더 많은 가정의 따뜻함을 전파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결국 온돌은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문화적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에서 온돌을 경험한 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 따뜻한 바닥의 느낌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 우연히 경험한 독특한 난방 방식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했죠. 특히 겨울이 시작되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본 순간 온돌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가 부모님 집을 방문한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라디에이터를 돌리면서 이번 겨울도 난방비 폭탄 맞겠구나 하고 푸념을 하셨죠. 집 안 공기는 여전히 고르지 않았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거실은 훈훈했지만 복도나 다른 방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한 바닥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문제를 온돌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의문도 들었습니다. 온돌이 미국에서도 가능할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까? 미국의 난방 방식은 공기를 데우는 게 기본입니다. 덕트를 통해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라디에이터로 방을 데우는 방식이죠. 바닥을 직접 데운다는 개념 자체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택 구조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온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아주 단순했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연구소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주제는 미국 주택에 바닥 난방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사실 프로젝트 초기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게 될 리가 없잖아. 미국 사람들은 바닥 난방이라는 개념을 몰라. 그리고 덕트 시스템이 이미 표준인데 왜 굳이 바닥을 데우겠어? 솔직히 저도 그들의 말에 완전히 공감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난방 문화와 주택 구조를 고려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데이터나 논문을 보고 확신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따뜻함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미국 주택에 맞는 온돌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식 온돌은 바닥 아래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파이프 안으로 뜨거운 물을 흘려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죠. 그런데 미국 주택은 바닥에 그렇게 파이프를 깔기 어려운 구조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기 바닥 난방 방식도 고려했고 기존 덕트 시스템과 병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설치 비용이었습니다. 바닥 난방은 초기 설치 비용이 높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비용 문제만 해결된다면 온돌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고 테스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백악관의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였어요. 당시 백악관은 정부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찾고 있었고 저는 이 기회에 온돌 시스템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백악관 에너지 담당자가 제 제안서를 검토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닥 난방? 들어본 적이 없네요. 미국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덕트 시스템이 더 익숙한데 굳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한 제안을 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걸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저는 곧바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완하고 백악관 담당자들과 몇 차례 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제가 강조한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이었고 둘째는 온돌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였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주는 기술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족들이 바닥에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꿉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 위에 모여 앉아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난방비 절감은 물론 가정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처음엔 별 반응이 없던 참석자들이 제 얘기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회의 중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당신이 직접 이 시스템을 사용해 본 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따뜻한 바닥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대답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술적인 설명도 중요했지만 제가 온도를 직접 경험하고 그 효과를 느낀 사람이라는 점이 그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일부 구역에 시범 설치하고 싶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범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온돌이 미국 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시범 설치 후 백악관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훨씬 쾌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기 히터처럼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주택 시장에서도 K-퓨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온돌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우연히 경험한 그 따뜻한 바닥이 제 인생뿐 아니라
미국의 난방 문화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거려. 그 뒤로도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온돌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바닥 난방 시스템 개발이 그중 하나였죠. 기존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바닥 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과정은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난방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탄소 배출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대형 건물과 주택 단지에서도 온돌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요양원, 병원 등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에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따뜻한 바닥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를 접한 여러 기관에서는 온돌을 새로운 표준 난방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축 박람회에서도 온돌은 주요 화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건축업자와 디자이너들이 온돌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기존 건물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 기술을 미국 전문가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기술 교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최신 온돌 기술을 배우고 이를 미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술과 결합된 온돌 시스템은 더욱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집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온돌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온돌이 미국에도 널리 퍼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한 번의 우연한 여행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백악관의 온돌 시스템을 시범 설치한 뒤 저는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 직원들은 기존 덕트 난방보다 온돌이 훨씬 쾌적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내 공기가 덜 건조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공기 난방은 뜨거운 바람이 순환되면서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온돌은 바닥에서 은은하게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습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죠. 또한 바닥 전체에서 고르게 열이 퍼지기 때문에 특정 공간만 따뜻하거나 차갑지 않고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언론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 미국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K-플로어팅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이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백악관 직원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주택 건설 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온돌이 미국 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난방비 문제로 고생하는 수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논란이었어요. 어느 건축 잡지에 바닥 난방 정말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온돌 시스템이 집안에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물이 새거나 파이프가 파손되었을 때 집 전체가 습기로 가득 차게 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해온 시스템인데 왜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걸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온도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곧이어 몇몇 건축 전문가들이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구조는 한국과 다릅니다. 온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물이 새거나 누출될 경우 바닥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 덕트 시스템이 더 안전하고 익숙합니다.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의견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은 온돌을 마치 위험한 기술처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온돌에 대해 갖고 있던 기대감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닥 밑에 물이 흐른다니. 그럼 물이 새면 어떻게 되지? 집이 습해지고 곰팡이가 피면 어떡하지?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미국 환경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 심지어 몇몇 소비자들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온돌이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하는데 그럼 전기료가 폭등하는 거 아니냐?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저는 갑자기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온돌이 너무나 당연하고 오랫동안 검증된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에서 온돌은 여전히 낯선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백악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테스트 결과와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더 철저하게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죠. 발표 자리에서 저는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온 방식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집을 망가뜨리거나 위험했다면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죠. 특히 곰팡이 문제와 물 누출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은 바닥 아래 파이프가 특수 재질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 과열이나 누수를 방지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물 흐름을 조절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가 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은 일반적으로 공기, 순환식 난방보다 수분을 더 잘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곰팡이 발생 위험이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기술적인 설명만으로는 그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막바지에 저는 한국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그 따뜻한 바닥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 앉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온돌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기술적인 설명을 넘어 그 따뜻함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온돌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가구와 샘플 하우스를 준비해 체험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따뜻한 바닥을 느껴보게 하는 것이죠. 행사가 시작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와 노년층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다르네요. 바닥에서 나오는 열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어요. 습기 문제나 곰팡이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쾌적하네요. 한 참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 때도 걱정이 없겠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감기 걱정도 덜하겠네요. 이벤트가 끝난 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온돌의 진짜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구나. 그 이후로 온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한국식 바닥 난방 시스템이 미국 가정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택 건설 회사에서는 모델 하우스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몇몇 기업은 온돌과 스마트홈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경험한 따뜻한 바닥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온돌 프로젝트가 백악관 시범 설치를 마치고 미국 주택 시장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여전히 K4 히딩이라는 이름으로 온돌을 주목했고
일부 가정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쾌적한 난방 시스템이 왜 이제야 알려졌을까? 온도를 설치한 뒤 우리 가족이 더 자주 거실에 모이게 됐어요. 난방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경험한 따뜻한 바닥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도를 경험하고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작은 아이디어에 불과했죠. 제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의 방 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너무 인상 깊었고 그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온도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온돌은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가족들이 거실 바닥에 모여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풍경이었어요. 미국 가정에서는 보통 거실에 소파를 두고 각자 방에 틀어박히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온 뒤에도 온돌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미국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난방비 절감 같은 기술적 장점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온돌 시범 설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저는 몇몇 미국 가정집에도 온돌을 설치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몇 주 뒤 그 가정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거실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따뜻하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또 다른 가정에서는 이런 피드백을 줬습니다. 온돌을 설치하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이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다들 거실 바닥에 앉아서 얘기하고 게임도 하고 TV도 같이 보게 됐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온돌이 바꾼 건 단순히 집안의 온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구나. 미국에서 난방은 단순히 공기를 데우고 추위를 막아주는 기능적인 요소로만 여겨졌습니다.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유는 난방비를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온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돌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머물던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바닥이 차갑고 딱딱해서 사람들이 바닥에 앉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의자나 소파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있는 한국에서는 바닥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생활하더군요.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느낍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을 이제 미국 사람들도 조금씩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이 있는 공간에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 그건 단순히 난방 기술의 문제를 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온돌을 도입한 가정에서는 거실이 집안의 중심이 되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거실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가족들이 더 자주 거실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따뜻한 바닥 위의 가족들 모습이 이제 미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난방비 절감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온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학자로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온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저는 그 기술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온돌이 주는 따뜻함은 물리적인 온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평온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바닥이 따뜻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돌이 바꾼 건 단순히 집안의 온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까이 연결해주는 기술이었죠. 백악관에서 시범 설치한 이후 미국 내 여러 주택 단지에서 온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공공건물에도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는 온돌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따뜻함은 공기 순환식 난방보다 건강에도 좋고 실내 공기를 더욱 쾌적하게 유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도 바닥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닥 난방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따뜻한 바닥 덕분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세요. 이 모든 피드백을 듣고 있자니 온돌이 미국에서도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온돌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온돌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경험한 따뜻한 바닥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첫 경험이 떠오릅니다. 서울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에 앉았을 때의 그 기분이요. 차갑지 않고 포근한 바닥에서 느꼈던 편안함과 안락함.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문화와 철학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미국에서 더 많은 가정의 온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온돌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온기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